대전연구원의 정경서입니다. 먼저, 우리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에서, 이런 자리를 마련을 해주시고, 제가 생각해 왔던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조금,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공유해 볼 수 있는 이런 시간을 갖게 돼서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기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 과제는, 올해 이제 저희 연구원에서 수행하고 있는 이제 정책과제 정책과제 내용이고요. 아직, 완료된 과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을 주시면, 그 부분들을 충분히, 반영을 해서 수정 보완을 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왜 이 연구를 진행을 하게 됐냐면, 결국 이제 이재명 정부에서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이 5국 3특 균형 성장 전략인데요. 이거에 따라서 지금 후속해서 나오고 있는 3대 메가 프로젝트라든지, 앞으로 이제 메가 특구법 관련 부분들이 지금, 법령 개정을 앞두고 있어서 여러 가지 이제 기존의 시군구 단위의 대응으로는 어려울 것 같고 결국은 이제 5급 삼특이라고 하는 권역 단위의 지방정부 차원에서의 대응이 필요하고 그거에 따라서 과연 우리 대전 충청권은 어떠한 방향으로 공간 구상과 공간 질서를 재편해 나갈 거냐 이런 부분들을 좀 고민을 지금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이제, 사업 구상이라든지 공간 계획 등을 고민을 하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현행의, 국토기본법, 그리고 이제 국토계획법상에서 다루는 계획적인 그 계획 가지고는 이 부분들을 제대로 이제 수행하지 못하겠다라는 좀 생각이 들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관역별 발전 방안이라는 공간 구상을 그리면서 실제적으로 그것이 현실에서 실행화되기 위해서는 그걸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계획 체계가 필요하다라는 측면에서 이 연구를 좀 같이 병행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다시 기회가 주어진다면 오늘은 제도 개선 부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고 이후에 비록, 가장 앞서 나가는 지역은 지금 전남 광주 쪽이지만, 원래 이 통합특별시의, 그 군부를 뗐던 곳은 우리 이제 우리 충청권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계획 구상 부분들도 기회가 되면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주요 내용은 행정체계 최근에 이제 흐름과 문제 제기를 부분이고요. 두 번째가 이제 현재 통합특별시법상의 주요 이슈와 쟁점이 무엇인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현행 국토 도시계획 체계의 한계와 이슈를 진단을 하고, 마지막으로 국토 및 도시군 계획 체계 개편 방향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행정체제의 큰 흐름은 한 네 가지 꼭지점으로 요약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초강력의 강제적인 행정구역을 통합하는 안이 첫 번째 안이고요. 두 번째는 이미 그 충청광역연합이 이제 태동을 하게 됐는데 지방자치법상에 우리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 지금 광역 사무와 관련된 행정체제 변화가 지금 일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기존에 제주를 시점으로 해서 강원과 이제 제주 특별자치도가 제도권으로 들어오면서 이게 행정통합시법과의 형평성 문제 그리고 이제 권한 이양이라든지 뭐 예산 재정 그 독립성 측면에서 여러 가지 이제 또 차이가 발생하다 보니까 이 부분들을 이제 메우기 위한 특별자치도 에 근거한 변화 부분들이 또 논의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부분적이긴 하지만 광역시도와 기초시군구 간의 행정구역 통합에 대한 논의들은 계속해서 지금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 뭐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래서 일단 뭐 이런 부분들을 다 이제 설명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발제 자료로 좀 대신을 하고자 합니다. 일단 뭐 가장 큰 문제는 지금 통합특별시 같은 경우는 그 이중계획 수립 체계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통합특별시법상의 기본 계획을 수립을 하도록 하고 있고 또 별도로 통합특별시장이 종합계획을 이제 수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합계획을 이제 국토기본법상의 도종합계획으로 본다라는 규정을 넣고 있어서 실제적으로 그러면 통합특별시법상의 기본계획의 성격과 위상은 뭐고 위계의 내용은 뭐고 종합계획상의 계획적 내용은 어떻게 차별성이 있는지 그리고 어떤 역할들에 있어서 역할들이 있는지 이 부분들이 지금 불명확하게 규정이 돼 있다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광역 통합으로 인해서 그동안 지방의 그 수도 도시로서 역할을 해왔던 광역시라는 행정 체제가 이제 폐지가 되면서 바로 부 단위의 이제 행정 체계만 이제 살아남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자치구 같은 경우는 독자적인 계획국권이라든지 재정 권한이 없는 상황에서 그러면 그 단위의 계획국권을 부여를 하고 재정 권한을 또 부여를 해줘야 되느냐 이거에 대한 여러 가지 또 특장점들이 지금 논란이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하나는 이건 굉장히 특이한 사항이긴 한데 전남 광주 쪽에서의 법에서 나오고 있는 굉장히 특별한 계획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통합 공간 계획이라는 부분인데요. 이 통합 공간 계획이 왜 나왔는지를 보면 결국 우리 도시공 기본 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적으로 미수립할 수 있는 기초 시군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 지역들을 과연 어떻게 그 지역에 대한 공간 구조와 공간 기능들을 어떻게 이제 배분할 거냐 이런 부분들이 이제 문제가 되다 보니까 결국은 그 부분들을 커버할 수 있는 새로운 계획책으로서 이제 통합 공간 계획이라는 공유 중이야. 네, 그거를 만들고 있는데요. 뭐가 모르는데? 근데 어디로 저장할 것인지 이 컴퓨터에 나중이랑 마크가 아닌가. 네. 잠시만요. 목소리가 좀 들으시나요? 네. 녹화되고 있습니다. 네, 이거 기억하십시오. 진짜? 네. 그래서 이 통합공간 계획의 그런 법적 근거가 무엇이냐를 보면 현재 기존의 국토기본법이나 국토계획법상의 위계를 맞출 수 있는 체제가 지금 부재한 상황입니다. 다른 하나는 광역생활권의 통제장치의 이제 실효성 부재 문제인데요. 현재 통합특별시법상에서는 광역생활권을 특별시장이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정을 하고 거기에 대한 개별 단위의 위임된 사무 범위 내에서 특자체가 관리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설계가 되어 있는데 문제는 생활권이라는 그 권역만 지정이 돼 있지 그 안에서의 기능이라든지 방역시설 부분들을 어떻게 배분하고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결정할 수 있는 관련 그 법정 계획이 지금 특별법상에서는 따로 규정이 돼 있지 않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좀 이런 부분들에 좀 문제점이 있고요. 특히나 이제 특히나 이 부분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부분들은 광역시 체계가 이제 폐지가 되면서 자치구의 계획 권한과 이제 재정 권한을 어느 정도 수용을 해줄 거냐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계획자의 건강을 다루는 이제 계획가의 입장에서는 자치구 개별적인 자치구에게 계획권이라든지 재정 분권을 넘기게 되면 결국은 구간의 독자 생존 형태의 계획 체계가 이제 계획이 남발이 될 것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대도시 전체에 있어서의 공간 구조와 기능 부분 이런 부분들을 통제하고 조정할 수 있는 부분들이 사라짐으로 인해서 오히려 재정 여건이 더 나은 곳은 더 많은 권한을 행사하게 될 것이고요. 그러다 보면 결국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더 가속되면서 공간적인 역차별 문제가 더 이제 심각하게 발생될 우려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단계적 접근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제한된 사무인 범위 내에서 확대하는 그런 방식이 조금 현실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어, 이번 이 다이어그램은 현행 국토기본법과 국토계획법 그리고 특자도나 특별시법에서 담고 있는 계획 체계들에 대한 위계도입니다. 이 부분에서 이제 특징적인 부분들은 결국 우리가 기본상의 국토 계획 체계들은 대부분 선언적 지침 역할을 하는 종합계획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일부 전략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고요.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현장에서는 이러한 종합계획 또는 전략계획에 근거해서 사업이라든지 행정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예산 및 뒷받침이 되는 사업 집행계획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과거에 비해서 국토기본법 또는 국토계획법상의 계획 체계들의 위상이라든지 역할 부분들이 많이 희석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특별법상의 종합계획이 종합계획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는 도종합계획과 통합특별시장이 수립을 해서 자체 확정하는 종합계획의 내용이라든지 범위가 전혀 지금 다르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정합성 위계 부분들을 이제 어떻게 맞출 거냐라는 부분들도 향후에 우리 도시 쪽에서 좀 더 고민이 돼야 될 상황이고요. 또 한 가지 부분은 당초 토지용법과 도시계획법이 통합이 되면서 국토계획법이 단일화가 됐지만 여전히 대도시 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관리 수단이 여전히 부재하다라는 또 단점이 있습니다.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최근에는 농림부에서 하고 있는 농촌공간 재구조화 계획이라는 것들을 별도로 만들어서 또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런 점의 연장선에서 보면은 비도시 지역 부분들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또 관리할 거냐도 결국은 행정 대통합 이후에 통합시가 고민해야 될 사항이고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성장관리 계획 같은 부분들을 좀 더 실효성 있게 가져갈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우리 또 도시계획 체계의 한계를 좀 짚어보자면, 크게, 기존 공간 계획 체계와의 이제 불영합적 모순이 지금, 발생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또 한 측에서 지금 지방 정부들이 관심을 가지고 역점을 두고 있는 것이 지방 공법상의 지방시대 계획이라든지 지방시대 종합계획이라든지 시도 종합계획 또는 초강력권 발전 계획 그리고 시행 계획 부분들이 사실은 일선에서는 우리 국토 종합계획이라든지 도종합계획보다 더 우선하는 이런 부분들이 지금 발생이 되고 있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러면서 계층 축의 이제 모호성이 확대되고 계획의 이제 전도 현상이 심화가 되고 있습니다. 즉 꼬리가 이제 몸통을 흔드는 이런 형태가 발생이 되고 있는데 오히려
전략계획 부분에 있어서의 전체적인 공간 구조와 기능을 어떻게 설정을 하고 어떻게 배분을 하고 관리할 거냐라는 부분이 우선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개별 사업 단위의 집행 또는 사업 계획들이 남발이 되면서 오히려 그러한 계획 내용들을 상위의 전략계획 또는 종합계획들이 추인해서 반영해주는 이런 이제 역전 현상들이 지금 점점 일반화되고 있다는 것이 좀 문제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러한 상위 계획의 수립 기간이 너무나, 길다라는 겁니다, 텀이. 그래서, 기본적으로, 국토종합계획과 이제 도종합계획 같은 경우 20년 주기로 수립을 하고 있는데, 오늘날 뭐 급격한 기술 혁신과 이제 사회경제적인 변화 속도들을 이 20년 주기로서는 도저히 이제 따라갈 수 없는, 시간 렉이 발생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법정 계획으로서의 전략 계획을 선호하기보다는 일선 지자체장들은 비법정 계획들을 더 이제 선호하는 형태로 지금 가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는 계획 주기 부분들에 대한 좀 재조정이 반드시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가장 큰 또 우리가 고민해야 될 영역 중에 하나가 결국은 국토기본법상의 상위 계획들은 선언적인 지침 역할에 치우치고 있고, 느슨한 계획적 기소력 정도를, 발휘를 하고 있는 데 반해서 실제적인, 구속력을 갖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국토계획법상의 도시군 관리계획 단계로 내려와야만이, 법적 구속력이 강하게 이제 작동하는 이런 형태입니다. 그러한 도시군 관리 계획의 구속력을 뒷받침해 주도록 하는 상위의 지침적 역할을 하는 것이 도시군 기본 계획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도시군 기본 계획의 주 내용들이 보면 과거의 성장 지향의 물량 중심으로 해서 계획적 기속력을 발휘하고 있다라는 것들이 지금의 시대 상과는 좀 맞지 않다라는 부분들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거의 양적 성장 시대에 유효했던 계획 인구와 토지 수요를 예측을 해서 적정한 시가와 예정 용지 총량을 잡아내고 그 안에서 기반 시설의 규모라든지 배분 문제 등을 고민했던 이 기본 계획 체계 부분들이 현재도 여전히 유효하게 이제 작동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들이 계속 논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국은 기본 계획 부분들의 기능과 역할을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인지도 반드시 짚어봐야 될 하나의 쟁점 사항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사실 공간을 다루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가장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가 전략계획의 이제 무용론을 얘기를 하는데 전략계획이 과연 필요하냐라고는 많은 또 비판을 하지만 일선에서는 전략계획 체계를 100% 부정하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거에 대한 확실한 반증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비법정 계획이라든지 사업 계획들이 먼저 우선을 하더라도 반드시 그 계획 내용들을 상위의 법정 계획에다가 취임해서 반영하는 형태가 반복이 일어나고 있는 이유가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전략 계획이 무용하다라고 한다면 굳이 추인을 해서 바꿀 필요가 있겠냐라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행정 조직 관점에서 보면은 그러한 전략 계획들이 실제로는 실효성이 없을 수는 있지만 관료 조직이라는 것은 결국은 그 법률 유보 원칙에 따라서 반드시 행정 집행을 할 때에는 그거에 대한 근거, 법령과 그거에 따른 계획 체계 하에서 예산을 집행하고 이제 사업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행정의 자기 구속력 원칙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상위 계획과 하위 계획의 정합성을 맞춰줌으로 인해서 그 안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특히 이제 구속력 있는 관리계획상에서의 사유권 침해 논란, 법정 분쟁 이런 부분들은 전부 다 자기 구속력 원칙에 따라서 이행 형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되는데 그것을 뒷받침해 주는 것이 국토기본법상의 계획과 국토계획법상의 계획들이 그 틀을 제공을 해준다는 측면에서 여전히 중요하게 다뤄져야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가 전면 폐지의 방식보다는 점진적으로 개선을 해서 고쳐서 이제 활용하는 이런 체계로 접근을 해야 된다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 다른 국외 인간계획 체계들은 어떻게 가고 있는지를 좀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정책적 시사점으로서의 핵심 사항들을 말씀드리면 결국은 국토공간의 통합적 관리와 균형 발전을 위한 중앙의 역할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통제와 조정, 견제 역할을 하는 것이고요. 이에 반해서 또 다른 축에서는 지방의 자치 권한과 자율성을 보장할 수 있는 지방의 보충성 원칙이 강조되고 있다라는 또 커다란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것이 대표하는 것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균형발전법, 지방분권 균형발전법상의 계획체계들이 그런 거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제정이 된 통합특별시법이나 특자도법들이 이 지방의 보충성 원칙에 기반한 계획 체계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요 두 개의 국가의 승인 과정을 거쳐서 계획의 법적 효력이 발생되는 계획 체계와 지방 정부의 장이 스스로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자체 심의 의결을 거쳐서 지자체장이 스스로 확정하는 계획 간의 충돌 문제가 여전히 발생이 되고 있어서 이 두 계획 체계 간의 중간 적점을 어떻게 이제 찾을 거냐라는 부분들이 결국은 계획 체계를 개선하는 개편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점을 두고 고민해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결국은 제가 이제 제안하고자 하는 전체적인 연구의 결과입니다. 먼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도종합 계획이 과연 이제 유효할 거냐? 앞으로 행정 체계가 초광역권 단위로 이제 재편이 되다 보면 가장 많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형태가 일반 도 체계로 남아 있는 지자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통합특별시로 해서 두 개 이상의 시도가 행정통합을 이루거나 아니면 제주나 강원, 전북과 같이 기존 도 단위의 특별자치도 체계로 전환을 할 예정이라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 과연 그럼 도 종합계획의 유효성은 언제까지 지속이 될 거냐라는 부분인 거고요. 또 하나는 지금 광역도시계획 부분들에 대한 그 효용론 부분들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광역도시계획은 사실은 계획적 기속력을 가지고 있는 부분은 유일하게 지비 해제 총량 부분들을 규정하고 있는 사항 외에는 어떠한 계획적 기속력이 작동하고 있다라고 보기 어려울 만큼 굉장히 선언적인 계획에 지금 머물러 있다라는 거고요. 사실은 광역도시계획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광역 단위의 광역시설, 기반시설이죠. 이 부분들을 어떻게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면서 통제하고 조정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전혀 지금 작동하고 있지 않음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결국 두 개 이상의 광역시도가 행정통합이 이루어지면 그 행정통합적인 구역을 대상으로 해서 통합특별시장이 수립하는 공간 계획을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라는 부분입니다. 그것을 일례로 말씀드리면 우리 대전, 충남 행정통합이 이루어졌을 때 통합시장이 대전, 충남 권역을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계획체계를 수립한다라고 하면
이것을 광역도시계획으로 봐야 되느냐, 또는 도시기본계획으로 봐야 되느냐라는 부분이 생기는데요. 문제는 기존의 시군구 단위로도 계획구권, 자체적인 계획구권에 의해서 시군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기초시군구 간에 충돌이 발생이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특별통합시장이 수립할 수 있는 전체적인 계획 틀은 결국은 좀 강력한 계획으로 쏠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 초강력권 계획이 국토기본법상 법정계획이 아닌 임의계획으로 규정이 되어 있고 초강력권 계획의 성격도 보면은 사업계획과 전략종합계획의 성격을 두 가지 다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장점이면서도 단점인 것은 계획권역 부분들을 확정하고 있지 않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초강력권 계획이 그러다 보니까 어, 지방분권 균형 발전법상의 초강력권 발전 계획과 어떤 차별성이 있고 어떤 기능적으로 구분해서 가져갈 수 있느냐라는 부분에 대한 명확한 답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 초강력권 계획 임의 계획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라는 부분들도 중요한 꼭지가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이후에 또 한 가지는 최근에 공간혁신구역 3종 세트가 이제 제도권 내에 두고 오면서 공간 재구조화 계획을 통해서 도시 기본계획과 도시 관리계획을 동시에 의제 처리받을 수 있는 제도가 도입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이 공간 재구조화 계획도 사실은 현장에서는 단일 거점, 같은 지자체 내에 단일 거점에서만 유효하게 작동할 수 있는 계획 체계이기 때문에 중앙권 단위에서 두 개 이상의 핵심 거점을 기능적 또는 공간적으로 연계해서 공간 구상을 하거나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 이 공간 재구조화 계획을 가지고 활용을 하려면 결국 그 해당되는 핵심 거점의 자치권을 가지고 있는 지자체들이 중복해서 행정 이행 절차를 이행을 해야 되는 그러한 이제 문제점들이 발생이 돼서 이 부분을 또 어떻게 좀 해결할 거냐라는 것에 좀 착안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국토 종합계획 부분은 그리고 이제 포항여권 계획 부분들은 장기 20년으로 유지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최근에 특히 이제 정부가 주도해서 추진하는 도로망 사업이라든지 철도망 사업들이 보면 총 기획에서 준공되기까지 보통 15년에서 20년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국가 정책 위력을 결정하는 기간망 부분들이 일관성을 가져가고 하기 위해서는 20년 장기 계획은 국토종합계획 단위에서는 반드시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지금 현재 도시군 기본계획과 광역도시계획도 20년 단위로 가져가고 있는데 이것을 10년 중기계획 체계로 좀 전환을 하게 되면 조금은 더 적시적이고 유연하게 계획 체계를 가져갈 수 있다는 부분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광역권 계획의 임의 계획의 위상을 총광역권 종합계획이라는 법정 계획으로 확산을 시키고 현재 통합특별시장이 수립하는 종합계획을 기존의 도시종합계획에다가 매칭을 시킬 것이 아니라 초광역권 종합계획에다가 매칭을 시킬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리고 국토종합계획에서는 전체적인 국토공간에 큰 틀만을 제시를 하고 이것을 초강력권 종합계획에서 소위 말하는 5급 3특 또는 특체계의 공간 속에서 공간 구조와 계획의 골격들을 어떻게 구성해 나갈 것인지 부분들은 초강력 종합계획에서 담도록 하는 이러한 계획적인 내용의 공주들을 조금 이쪽에다 할당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면은
지금도 보면은, 특별시장이 수립하는 종합계획과, 시군구가 수립하는 도시군 계획체계 간에 굉장히 큰 간극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큰 간극이 있는 부분들을 중간에, 중간 계획으로서, 틀을 잡아줄 수 있는 별도의 법정계획 체계가 필요한데, 이 부분들을 지금 광주 장남 쪽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별도의 계획 체계로 대체를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기존의 계획 체계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그 부분을 좀 모색해 보면 어떨까?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기존의 법정 계획 체계인 광역도시 계획을 광역계획으로 변경을 해서 이 광역계획을 좀 세분화해서 실질적인 총광역권과 기초시군의 계획을 연결시켜 줄 수 있는 계획적 기능과 의상을 부여를 해주자라는 측면에서 광역계획 체계로 좀 재편을 하자라고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기존의 광역 도시 계획은 필요시에 국토부 장관이 지정해서 승인하거나 아니면 도지사가 지정을 해서 승인하는 구조였다라고 한다면 아예 초광역권 종합계획과 광역계획을 법정계획으로 의무화해서 다 수립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놔야만이 국토 공간이라는 큰 계획적 틀 내에서 계획 위계별로 우리가 공간의 기능이라든지 구상 등을 구체화해 나갈 수 있겠다. 그런 측면에서 광역계획의 수립도 반드시 의무화를 해야 될 것이고 광역계획의 계획 번역도 X를 시켜서 계획 체계가 이루어질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일 거점형의 공간 재구조화 계획 같은 경우는 수용된 형태의 초광역 연계형 공간 재구조화 계획을 신설을 해서 2개 이상의 초광역권 단위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초광역권 상생협력 사업 등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법정 계획 체계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게 하자라는 취지입니다. 그리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면 도시군 기본 계획을 어떻게 바꿀 것이냐 라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결국은 물적 그 총량 규제 방식에서 좀 벗어나서 계획 그 한도 관리 형태로 좀 전환을 하고 기존에 해왔던 목표 인구라든지 시가와 예정 용지에 대한 총량 관리는 그 윗단의 광역 계획에서 좀 집중적으로 다뤄질 수 있게끔 하자. 우리가 행정체계가 초광역 단위로 재편이 되면 결국 광역권 단위에서의 계획 인구, 그리고 토지 수요, 그리고 광역시설 부분들을 어디에다가 배분할 거냐라는 부분들이 어떤 면에서 보면 통합시장 입장에서는 더 중요하다. 기존에 해왔던 15개, 20개의 기초 시군 단위로 공간을 배분을 하고 위치를 결정해주는 방식에서 좀 벗어날 필요가 있겠다는 측면에서 보면 광역 단위에서 그런 부분들은 컨트롤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고 그 광역 계획에서 대략적인 총량과 배분에 대한 지침을 제공을 해주면 그걸 구체화해서 도시 기본 계획에서는 받아주되 도시 기본 계획에서 중점을 둬야 될 부분들은 환경과 그다음에 기반 시설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의 밀도 관리라든지 또는 토지 이용 부분들을 어떻게 구체화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로 좀 집중을 해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성장과 보존이라는 균형 잡힌 계획 체계로 갈 수 있게끔 그 중간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체계로서 기본 계획의 위상을 좀 다시 잡을 필요가 있겠다라는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주 내용이고요. 결국 이제 그렇게 된다면은 기존의 국토기본법상의 국토계획체계에는 국토종합계획과 초광역권 종합계획 그리고 이제 시군 종합계획으로 3단 체계로 구성이 되는 거고요. 국토계획법상의 도시군 계획 체계는 광역계획이 최상위 공간계획으로서 위상을 갖게 되고 그 밑에
유형을 세분화해서 초거대권 협력계획, 그리고 광역도시계획, 초광역 산생협력권 계획, 광역생활권 계획으로 구분을 하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내포신도시권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보자면 광역생활권 계획에 해당이 되는 거고, 우리 대전권 광역도시계획은 광역도시계획으로 매칭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인접한 군산과 뭐 서천에 걸쳐져 있는 연접해 있는 번역을 대상으로 해서 광역 계획을 가져가고자 할 때는 초광역 상생 협력권 계획으로 커버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요즘은 공간적인 지적뿐만이 아니라 기능적 연계도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 이상의 그 광역권을 묶어서 표현할 수 있는 용어로서 초거대권이라는 법적 용어를 정의를 해주고 이 초거대권 내에서 두 개 이상의 사업 계획 대상 구역 또는 계획 구역을 대상으로 해서 수립하는 계획을 초거대권 협력 계획으로 제안을 한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광역 도시계획과 광역 생활권 계획은 법적 의무 계획이 되는 거고요. 초거대권 협력 계획과 초광역 상생 협력권 계획은 필요에 의해서 지자체 장들이 공동으로 수립할 수 있는 좀 유연한 계획 체계로 역할을 구분을 해주자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광역 계획에서 나오는 이 협력 계획과 상생 협력권 계획을 상위 계획에서 다 잡아줄 수 있는 부분들이 필요한데, 그래서 이 부분들을 국토기본법에서 잡아줄 수 있는 하나의 수단으로서 초거대권 협력 구상 또는 초광역 상생 협력권 구상이라는 임의 계획을 통해서 상위 계획의 틀을 먼저 제시를 해주고 이것을 국계법상의 광역계획에서 뒷받침해주는 체계로 가자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초거대권 협력 구상과 상생 협력권 구상은 임의 계획이기 때문에 반드시 수립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역계획에서의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라고 본다면 차라리 초광역권 종합계획의 각 공통 부문 계획에다가 상위적인 전략 방향이라든지 이런 큰 틀을 거기에다가 규정을 해주고 그 계획을 받아서 광역계획에서 구체화하는 형태로 해준다면 상위 계획과 하위 계획 간의 정합성을 보존을 하면서 계획 체계를 끌고 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형태의 조금은 세부적인 계획 체계가 좀 많아지면서 복잡해질 수는 있지만 우리가 계획의 위상과 위계를 일관되게 맞춰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이러한 접근 방식도 유효하지 않나라는 좀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그 초광역 연계형 공간 재구조화 계획을 수립을 할 때 반드시 그 고시 전에 재정 검증을 거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 초광역 연계형 공간 재구조화 계획은 고시가 되는 순간 기본 계획과 관리 계획을 동시에 의제 처리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구속력 있는 계획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속력 있는 계획을 해 나갈 때 있어서 중요한 것들은 그 계획을 받아서 광역 그 계획, 시설 계획들을, 시설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 재원을 어떻게 연동을 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들이 문제가 제기됩니다. 그래서 이 재정 연동과 시행 계획을 우리가 의제 처리 받을 수 있게끔 하자. 즉 다시 말해서 또 계획상의 초광역 연계형 공간 재구조화 계획과 지방분권 균형 발전법상의 초광역권 발전 계획 또는 그 시행 계획 간의 서로 간의 계획 위계를 맞춰주고 반영할 수 있도록 이 연동화 기제를 연계고리를 걸어준다라고 한다면 준특회계상의 초강력 개정을 통해서 재원을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방식의 연동화 부분들이 반드시 좀 필요하다라는 좀 부분을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계획 체계 부분들은 다음과 같은 다이어그램 형태로 좀 정리를 해보고 싶고요. 이 부분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기존의 지방분권균형발전법상의 재정과 사업계획과 우리의 전략계획, 공간 전략계획이 그동안은 서로 따로따로 들어갔었는데 이 부분들을 상호 연동을 시켜주게 되면 굳이 지방분권균형법상의 계획들도 사업 내용으로만 충실하면 되지 별도의 또 공간 전략 계획에 관련된 내용들을 또 고민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국계법이나 우리 그 도시계획법상의 계획에서 다루고 있는 전략들을 그대로 받아서 그것을 시행해 나가기 위한 사업 중심으로 해서 이 구상을 짜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 두 개의 체계가 잘 맞물려 갈 수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특자도와 특별시법 체계 부분에 있어서도 이 새로운 계획 체계의 위계를 맞춰서 배치를 해주게 된다면 계획적인 정합성도 어느 정도는 충분히 맞출 수 있다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래서 지금 이런 체계가 이제 실제로 작동이 되기 위해서 또 하나 고민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광주 전남 특별상에서도 사실은 잘 다뤄지지 않는 부분인데 결국은 기존의 특별시장에게 몰리는 권한의 정도는 더 집중이 될 것이고 그러다 보면 기초시군의 지자체장들이 행사해 왔던 계획권이라든지 자치 권한이 오히려 훼손될 가능성이 굉장히 좀 큰 상황입니다. 그래서 상위 계획에서 먼저 국가적 또는 초광역 단위에서 필요한 사업이다라고 해서 통합시장이 직권으로 가져가게 되면 당연히 이제 반발이 나올 수가 있는 거고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거에 대한 조정과 구제 기능을 반드시 현행 법령 개정을 통해서 보완을 해줘야만이 실제적으로 계획 권한을 놓고서 벌어지게 될 그러한 갈등과 분쟁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또 하나는 어, 현재 이런 부분들이 작동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기본법과 국토계획법만 손을 봐서는 안 되고 지방자치법상의 규약, 특히 이제 특별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규약 개정을 통해서 특자체장도 초강력권 종합계획이나 광역계획 수립 권한을 부여를 해줄 필요가 있고 초강력 개정 운영권 부분까지를 할 수 있게끔 해주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까 조정 부분에 있어서 특별시장이 직권으로 결정하기 전에 중앙 정부를 통해서 다시 한번 조정할 수 있는 만들어줘야 되고요. 이 단계에서 총정권 단위에서 연합의회 의결권 3분의 2 이상 명시를 함으로 인해서 광역시설의 배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결정되도록 하는데 민주적인 정당성을 좀 부여를 해주자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방선거균형발전법상의 공간계획과 발전계획 상호 반영, 연동을 의무화를 시키고 공간재구조화 계획을 통해서 고시가 되면 이 관련된 중앙여건 발전계획이나 시행계획도 의제 처리 받을 수 있게끔 해주자라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재정관계 법령과 관련해서는 준특회계 내 초과인권 개정과 광역시설위원을 좀 신설을 해서 포괄보조 형태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이 부분을 좀 열어둘 필요가 있다. 또 하나는 공간혁신구역과 관련해서 발생될 수 있는 개발 이익을
어떻게 초강력 재원을 기속을 시키고 환수를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도 고민이 돼서 이 부분에 대한 반영이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자, 이걸 토대로 해서 우리 충청권에 광역연합에 적용했었을 때 기본적인 공간적 계획적인 정합성은 어느 정도는 해소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계획이 충돌하는 근본적 문제는 여전히 좀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커버할 수 있는 또 관련 개편안이 필요하다. 그래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어, 그 자녀 충돌 지점과 관련해서 추가 보완이 필요한 부분들을 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비고시권 관리 부분 의무를 좀 포함을 한다든지 현재 이제 협약제 부분들이 앞으로는 좀 더 이제 확대될 것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공동 수립과 초강력 통합 지원에 활용하는 부분들을 좀 고민을 더 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경과 규정을 기존에 해왔던 도종합 계획을 언제까지 법적 효력을 가져갈게 할 것이냐라는 부분들도 효력 승계에 대한 부분들도 별도 추가 명시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계획인구라든지 시가와 총량과 광역시설 배분에 대한 필수 기속사항 등은 광역계획에서 명시를 하도록 하고 거기에서 구체적인 재원 확보와 운영 관리를 누가 가져갈 것인지를 명확하게 명시를 해주자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5년 단위의, 중간 정비를 의무화하는데, 이게 각 계획권 간의 계획 수립 주기를 좀 일체화 시켜야만이 또 효용성 있게, 작동이 될 것이다라는 부분이고, 공간 광역 시설과 관련해서는 이용량 비대만과, 공동기금 의무화를 통해서 안정적인 재원을 좀 확보하자라는 부분의 내용들입니다. 이를 토대로 해서 단계적인 접근 방안으로서 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단기적으로는 노법과 집행법에 대한 부분들을 정비를 하고 2단계에 있어서는 재정법과 관련된 그 규정 지침들을 개정을 하고요. 3단계에 거쳐서 이 운영과 시범 운영을 통해서 이 부분을 이제 확대하는 형태로 해서 점진적인 관련 법 체계를 좀, 개정을 해 나가는 형태를 좀 제안을 드리고자 했습니다. 그 다음에 끝으로 더 한번 좀 강조드리자면, 결국 기초지자체의 자율성 보장을 최소한 어떻게, 보장을 해줄 거냐라는 부분들이, 법령 개정 시에 반드시 고려가 돼야 될 것이고요. 그래서 이 대구권의 분리 원칙과 영구적인 국정 절차, 그다음에 상향식의 참여 의무화, 그리고 이제 재정과 인센티브를 연계하는 것, 그리고 성과 기반의 탄력 운영을 제도화하고 연합의회에서 1차 조정, 그리고 국무총리 직속 초강력 가칭, 초강력 계획 분쟁 조정위원회에서 최종 조정하는 이런 경제와 충성이 조화될 수 있게끔 끌고 나가자라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결국 이렇게 접근을 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통합특별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권한 이양과 재정 분권 그리고 특례에 대한 그 적용 차이는 결국은 지방 정부와 그 지역의 정치적인 그 힘에 의해서 협상력에 의해서 결정되기가 쉽기 때문에 결국은 통합특별시법 체계가 또 다른 기울어진 운동장 내에서 또 다른 균열을 그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는 선수를 등장시키는 거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부분에 대한 갭을 좀 줄이기 위해서는 입법 체계의 도입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표준 입법 체계는 크게 공통기본법과 권역별 특례편을 이층 구조로 설계를 하고요. 공통기본법상에서는 8개 권역이 공통적으로 따라야 될 표준과 형평성, 국가 정합성 확보라는 측면에서 내용들을 규정을 해서 그거를
받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은 공통기본이기 때문에 8개 그 특자도 소위 말하는 이제 5급 상특이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거고요. 권역별 특례판 같은 경우는 특례 중심으로 해서 메뉴판식으로 제공을 기본적으로는 정부에서 제공을 해주고 필요에 의하면 지방의 특자도나 통합시가 선제안을 해서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부분까지를 조금 유연성 있게 열어주도록 한다라고 한다면 결국은 그 형식적인 평등에 따라서 이 차별이 발생되는 여지를 어느 정도는 상쇄시킬 수 있겠다라는 측면에서 또 4년 후에 고민하는 것보다는 좀 더 미리 이러한 표준 입법 모델 체계들을 한번 고민을 하고 제안을 하자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